네, 또 오늘 그 임시회가 끝났습니다. 그 네. 조례 개정 조례안을 좀 냈는데 네. 조례 내용 보면 기존에 있던 금천구 도시재생 조례인데 거기에 이제 금천형 도시재생 네. 조례로 추가됐습니다. 네. 그 항목이 4가지가 됐는데 네. 이게 어떤 취지로 좀 이거를 제안하고 개정을 좀 추진했는지 네. 말씀해 주십시오. 네. 금천구를 보면 저층주거 밀집 지역이 상당히 있어요. 근데 그러한 곳들이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그 환경을 바꾼다라는 게 이제는 참 어려워졌어요. 어려워졌기 때문에 그러한 환경을 더 낫게 주민들이 살기에 내 스스로 살아가기에 더 나은 여건으로 바꿔 가려면은 많은 재원이 필요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에 앞서 주민들이 그거에 대한 공감을 같이 해주셔야 되고, 도시재생이라는 거는 주민들이 먼저 나서서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세요. 서울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있고, 금천구에는 서울지자체 최초로 기초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있어요. 기초센터가. 그게 뭐냐면은 우리 이제 금천구에서는 도시재생을 하고 있는 지역들이 몇몇 곳이 있는데, 그런 지역들은 사업을 단위로 한 현장 지원센터가 있고, 기초지원센터는 서울시하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연결돼서 운영을 하는 지원센터가 있어요. 그게 이제 금천구에 유일하게 있는데, 그러한 센터는 사실상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을 도시재생으로 바꾸어 나가는, 구성을 해가는 그런 과정의 중간자적인 지원 역할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금천구에서 그러한 센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이렇게 우리 필요에 이렇게 진행이 되지 못한 부분이 있기도 하고, 또 이제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재생은 관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하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개발을 하고, 주민들이 그거 인식을 바꾸어 가시는 거, 하나의 문화로 정착이 돼야 되는 게 도시재생이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는 역량 강화를 위해서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도시재생대학이며 이러한 교육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교육을 통해서 주민들이 알고 있는 것들을 실질적으로 이렇게 펼쳐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금천구는 지금까지 도시재생을 광역이나 서울시나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제한을 해서 그 제한에서 따오는 그 비용을 가지고 도시재생을 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공모에 선정이 되지 않으면 진행이 되지 않는 그런 일들, 주민들이 하고자 하는 의욕도 있고, 그러한 여건도 충분히 주민들이 가지고 계시긴 하지만 진행시키지 못하는 그런 거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근데 금천구가 도시재생이 필요한 지역이 한 거의 70% 정도가 도시재생이 필요한 지역이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주민들이 스스로 직접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구청에서 제공을 해서 주민들이 인식을 같이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주민들이 도시재생에 관한 어떤 활동을 할 때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조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조례가 3가지 지원할 수 있다 해서. 네, 지원할 수 있다. 지원이라 하면 뭐 교육? 교육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사업을 구상을 하면 주민들께서 많은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 금액을 가지고 주민들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물리적인 여건, 환경을 어떻게든 바꿔보자.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지원이 되는 거예요. 사업비가 되겠죠? 그러면은 네네. 그게 어느 공간이든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어느 공간이다라기보다는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이 있어요. 네네. 우리 뭐 금화마을도 있고 뭐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지금 공모를 통해서 어떤 공간에서 활동을 하겠다. 그러니까는 도시재생 지역은 그 면적이 뻥 뚫려 있는 게, 열려 있는 게 아니라 도시재생 사업을 진행을 하겠다라는 영역이 정해지거든요. 그 안에서 움직이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이 금천구에서는 지금 몇몇 곳이 정해져 있는데, 그 지역을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주민들께서 자발적으로 우리 지역을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면은 우리 지역을 샘플로 놓고 공모를 하시는 거죠. 그랬을 때 구청에서 그 사업
내용을 보고 이 지역은 주민들께서 제안하신 대로 그렇게 한번 시행을 해봐도 되겠다. 이런 그 지역이 아까 말씀드린 금천형 희망지 사업을 할 수 있는 지역으로 선정이 되는 거죠. 그럼 일단은 지역 공모하기 전에 네네. 정말 초동 단계에서부터 그렇죠. 지역이 지원할 수 있게 만들어보자. 그렇죠. 예. 그런 차원인 거군요. 네. 그럼 관련해서 이제 예산이 좀 수반돼야 되는데 네. 조례가 오늘 통과됐고 네. 그럼 이후에 뭐 당장은 아니지만 내년에 예산이 네. 수반된다면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할까요? 그거는 이제 부서하고 아직 이제 그런 부분은 서로 이제 의견을 조율을 해볼 그런 여지가 있는 부분이긴 하는데요. 지금 현재 서울시의 예를 들어보면 희망 도듬 사업이라 그래가지고 한 6개월 단위로 하는 거, 희망지 사업이라 그래서 1년 단위로 하는 거, 이런 사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희망 도듬이라 그러면은 6개월 단위로 하는 사업이 한 500 정도의 지원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 그 비용을 가지고 주민들이 동아리, 그러니까 공동체를 공동체를 구성을 하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주민들이 생각한 일들을 진행을 하시고 하는 일들을 하거든요. 그럼 대략 규모가 그 정도에서 이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도시재생이 지금 그 대표적인 금화마을도 약 200억 정도 네네. 내고 있고 일단은 대표적인 오시장. 네. 독산 이동도 네. 오늘 뭐 선정했다는 게 어떤 건지 간단히 설명 좀. 독산 이동이 2017년도에 한번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한번 도전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저희가 선정이 못 됐고, 예. 그리고 이번에 이제 다시 제수를 해서, 제안에 공모를 했었는데, 2019년도 후반기에 희망 도듬이라고 6개월 정도의 활동을 했었고요. 2020년도 올해 1월부터 올 연말까지 희망지라는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난 8월에, 지금 벌써 9월이니까 8월에 2021년도부터 진행되는 활성화 지역 공모 제안에 금천구가 독산 이동에 신청을 했었거든요. 근데 됐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선정이 되면은 대략 한 3년에서 4년의 기간을 놓고서 한 100억 정도의 예산이 독산 이동의 일정 구역 활성화 지역으로 선정돼서 진행되는 그 구역에 그 재원이 투입이 되는 거죠. 100억이라는 일부에서는 네. 도시재생이라고 뭔가 막 하는데 뭐 변화되는 게 없다. 그러니까 생활을 하는데 네. 도시를 재생해서 네. 살고 있는 환경 좀 개선시키고 싶은데 네. 뭔가 이렇게 물리적으로 변화가 보이지 않고 네. 그래서 네. 이게 정말 효용이 있는 거냐 이런 좀 지적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도시 재생이라는 거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들이 인식을 같이 해서 이렇게 움직여 주시는 거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러한 것들이 그 변화가 한 방에 확 눈에 띄게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사업은 아니에요. 서서히 우리 마을에 무엇이 필요한지 그런 의제도 발굴을 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모이면서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해나갈 건지, 어떻게 이루어 갈 건지 이런 것도 의논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어떤 뭐 건물이 들어서거나 건물을 헐고 새로 짓거나 이게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조금 바꾸어 나갈 수 있는 것들을 해나가는 거기 때문에 눈에 확 띄는 변화를 한 번에 체감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일정 시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일정 시간이 이렇게 쭉 지나서 우리가 한 걸 이렇게 돌아서 봤을 때는 우리 마을이 이렇게 나빠지지 않는다. 그리고 또 점점 살기가 물리적으로 번듯한 새 건물이 들어선다 이거는 아니지만 우리가 지내고 우리가 생활하는 그 환경을 지켜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시적으로 우리가 새로운 건물이 하나 뚝딱 생기고 길이 하나 새로 만들어지고 이러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말씀들을 하실 것 같아요. 어떤 방향으로 좀 많이 좀 추진이 돼요? 독산 이동은 이번에 그 제안 내용을 이제 제가 자세히 들여다보진 않았고 주민들이 활동하시는 건설위에서 이렇게 하시는 걸 보면은요, 안전하고 깨끗한 마을을 만드는 거에 가장 중점을 두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독산 이동에 초등학교가 문교초등학교, 독산초등학교 두 곳이 있거든요. 특히나 이제 독산초등학교 그쪽 주변으로 해가지고 아이들 통학로의 좀 안전성을 좀 확보를 하고, 그리고 마을 전체가 깨끗하게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주민들이 그러한 생각들을 같이 모아서 아주 간단하게는 내 집 앞셀기, 또 좀 더 나가서 우리 골목 전체에 또 깨끗이 하는 거. 예, 이런 일부터 시작을 해서 주민들이 내가 살고 있는 그 생활 환경을
좀 이렇게 물리적으로 좀 개선을 해 나가보자라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또 주민들이랑 또 같이 의논하면서 찾아가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 도시재생 관련해서 혹시 도움이 되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게 좀 있을까요? 도시재생은요, 금천구뿐만이 아니라 금천구 같은 그런 기반을 가지고 있는 지역들은 정말 필수적으로 이건 생존에 관한 이제 문제가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관이 주도적으로 하면서 주민들이 주어지는 거에 그냥 이렇게 따라가는 그런 수동적인 걸로는 참 진행하기가 어려운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들이 직접 필요를 느끼고 그런 필요를 느낀 거에 있어서 주민들이 직접 계획을 하고 참여를 하고 그래서 어떠한 사업이 이러이러하게 모습이 변화됐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관이 어떤 도움을 주고 민에서는 어떤 동력을 제공을 하고 이렇게 해서 민관이 같이 협의해서 이끌어 나가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도시재생 관련해서 네. 추진하고 있는 전반적인 네. 주거 환경 관련해서 네. 개선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좀 네. 고민하셔야 될 것, 네. 제안할 것 있으면 좀 말씀해 네, 주세요. 도시재생은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을 오래되고 낡고 이런 환경들을 물리적 그 환경을 개선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주민들께서 주도적으로 좀 나서주시는 그런 공감대를 만들어가는 그런 인식 개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래된 집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사업체가 또 많이 줄기도 하고 그래서 인구가 또 많이 줄어들기도 하고 그런 여건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이 점점 쇠퇴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생활 환경을, 그런 물리적 여건을 좀 더 나은 쪽으로 주민들이 우리 손으로 한번 개선을 해나가 보자.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는 관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으로는 참 어려움이 있어요. 주민들께서 같이 참여해 주시고 그리고 참여해서 어떤 성과를 이루어내는데 주저하지 않고 같이 또 응원하고 또 사업을 또 만들어내기도 하고 이런 과정들이 계속 진행이 되면서 우리가 사는 이 생활이 물리적 여건으로 쇠퇴하지 않게 더 나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첫째도 주민의 관심이 제일 중요하고요. 둘째는 주민의 관심 속에 또 참여도 또 많이 중요하고요. 또 거기에 덧붙여서 관에서 적절한 적극적인 그런 지원이 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면서 시내에 좀 가장 크게 좀 돌아다니면서 코로나 이후에 지역을 살피고 구에서 이렇게 구정을 이렇게 보다 정말 가장 힘들고 어려운 계층이 돌봄이 필요한 계층이더라고요. 돌봄이 필요한 계층은 돌봄을 직접적으로 받는 계층도 그렇지만 돌봄을 시행하는 측에서도 너무 어려운 거예요. 뭐 대면도 하지 마라. 그리고 또 공간 자체도 메뚜기 돌봄처럼 이리저리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지 않거나 안정화되지 않다 보니까는 그러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코로나 상황에서는 정말 돌봄이 필요한 분들, 그 계층이 정말 2중, 3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예. 아까도 그 행정 관련해서는 좀 어떤 준비를 좀 하고 있는지 행정에서. 네, 행정 관련해서는 아시다시피 오늘 저희가 224일 임시회가 끝났어요. 여기에서 추경을 했고 그다음에 조례안을 심사하기도 했는데 추경하는 부분에서 제가 눈여겨본 부분이 재정 안정화 기금이라는 기금을 새롭게 만들었어요. 그 기금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재정을 좀 안정화해서 갈 필요성이 있다. 그거를 대비하기도 하고 그리고 세입 여건이 불안정해지는 거에 있어서 재정 안정화의 장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도 분명히 재정적인 문제에 큰 어려움이 늘 상존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늘 상존해 있는 그 어려움을 금천구 재정이 좀 탄탄하게 좀 받쳐줘서 외부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거 적은 양이지만 적은 금액이지만 금천구 자체 내에서 이렇게 돌볼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구의원의 입장에서는 금천구 전체의 재원을 좀 들여다보면서 효율적으로 편성이 되고 또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좀 관심 갖고 지켜볼 예정입니다.